오늘은 시장이 코스닥은 급락을 했습니다.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렇게 작은 박스권, 작은 구간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하루빨리 여기 위로 올라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계속 흘러내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악재는 뭔가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이제 뭐 금투세,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그다음 트럼프. 이스라엘이 뭐 하마스랑 전쟁을 하든 뭐 헤즈볼라랑 전쟁을 하든 후티랑 하든 별 상관이 없어요. 중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거는 당연히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란이죠. 이란이기 때문에 현재 요 문제는 약간 이렇게 희석되고 있긴 한데 아직도 불안감은 한 50% 정도는 상존해 있죠. 아직은. 이스라엘이 전략적으로 이란을 묶어두고 지금 헤즈볼라랑 하마스 공격하는데 열을 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 이란을 공격하면은 전쟁이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금투세는 뭘 이제는 뭐 알아서 할 거고. 그런데 50%의 이제 그 불안감이 남아 있는데 사우디가 이제 증산을 했잖아요. 계속 감산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증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가 지금 하락하고 안정세를 보이는 겁니다. 트럼프 문제는 뭐 다 아시다시피 무역 관련이죠. 폭탄 관세. 당연히 중국에다가 때리면 중간재를 갖다 중국에다가 아직 20% 이상, 전에는 30%였죠. 트럼프가 집권했을 당시에는 중국을 계속 때리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맞았거든요. 왜냐하면 연관 관계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계속 우리 정책에 악세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트럼프가 또 들어오면 그런 일을 또 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미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트럼프가 미국에 이제 관세를 올리기 막 시작하면 그렇게 뭐 1000%를 때리겠다 이런 막 허풍을 막 때리는데 그거는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만약 그렇게 관세를 때리면 미국은 바로 망가집니다. 이 엄청난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건 미국 시민들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나마 이제 트럼프에다가 이제 기대를 걸 수 있는 거는 트럼프는 평화주의자죠. 전쟁을 되게 싫어합니다. 이유는 돈이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거죠. 돈이 들어가는 거. 돈이다. 국방비에 의해서 이제 재정 적자가 많이 심각하게 이제 쌓이져 가니까 트럼프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일단은 전쟁은 최대한 억제시키고 이제 평화를 이제 서로 휴전하는 쪽으로 트럼프는 계속 몰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보면은 트럼프 관련주, 뭐 재건 관련주도 약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미 뭐 금투세 뭐 하던 뭐 어쨌든 이미 시장은 다 반영됐어요. 트럼프가 되건 말건 다 반영됐습니다. 좀만 더 떨어지면 코로나 시절로 떨어져요. 코로나 시절대로. 그리고 금리 인상을 계속했던 시절 있죠.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 증시는 계속 하락했어요. 그 취지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여기서 뭐 코스피도 그렇고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있습니까? 현재 환율이 1387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요 가격대는 1,400원대 요 가격대에서 1,400원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외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가 엄청 싸 보입니다. 엄청 싸 보여요. 엄청 싸 보이고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매도하는 시장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똑똑한 개인들이 열심히 지금 바닥에서 산다고 해서 지금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SKC는 예전에 밴드 공모방에서 이 구간에서 매수하자고 했었고 그 후로 올라갔죠. 그리고 현재 지금 다시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현재 이 구간에서는 지난 영상에도 보면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만약에 이제 뭐 5등분 이런 대형주들은 5등분은 가야죠. 최소 5등분에서 7등분으로 분할로 해서 한다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샀으면 한 이 구간에서는 또 241선 구간에서 사게 되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올라타면 청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구간에서 좀 더 살 수 있는 뭐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 흐름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고요.
왜냐면 다른 종목들은 이제 단타로 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갖다 하다 보니까 갑자기 시황이 바뀌어버리면 요날 같은 경우도 5% 가까이 상승했다가 5% 가까이 상승했다 떨어졌어요. 근데 요즘 흐름은 시초가를 가장 종가도 요즘은 좀 힘들고 시초가가 가장 정확해요. 시초가에 공략을 해서 한번 올라가면 수익 내고 빠지는 수익 내고 빠지는 전략이 가장 좋거든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지금 현재는 어느 종목을 하세요라고 하기가 관심 종목을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어려운 시장. 최소 2, 3일, 2, 3일, 3, 4일은 흐름을 갖다 예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당장 내일 흐름도 모르겠다는 거죠. 일단은 트레이저 이텍스는 내일 상승을 못 주면 이 구간까지 때려 내려가면 이제는 이제 완전히 깨지고 내려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고요. 시간에서 한번 보면은 약간 상승이네, 약간. 바이오 인프라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 인프라는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아직 죽진 않았고 현재 이 구간에서는 버티고 반등 주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는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매수하면 바보라고 해요. 바보. 살려면 SK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고. SK 하이닉스를 사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요 위치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나오면 삼성전자 위험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찌라시들 나오고 있죠. 현재 삼성전자 위험하다. 이미 위험하다는 건 이때 이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요 상태에서는 우리가 정보에 대한 좀 약자죠. 정보가 좀 비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좀 알긴 힘들어요. 이렇게 외인 기관이나 이제 좀 빠른 이렇게 짬짬이 하는 애들끼리 미리 이제 선정보 취미해서 여수부터 이제 던진 겁니다. 던진 거예요. 이미 위험하다는 거는 안 좋다는 건 얘들이 이때 이미 알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개인들 갖고 있는데 이 소리를 갖다 개인이 들으면 위험해? 여기서 던지면 바보죠. 이미 다 반영됐다. 다 반영된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뭐 3만 전자 가면 뭐 땡큐 아닙니까? 더 떨어지면 좀 더 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악재는 다 반영된 겁니다. 뭐 동아기업, 뭐 솔루스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는 조금 올라가다 말았고요. 동아기업도 이미 제가 이제 얘기할 때 요거 깨지면 안 된다 얘기했죠. 깨지고 나서 계속 내려갔습니다. 이제 반등을 주는데 현재 2차전지 관련주로 올랐기 때문에 2차전지 시향이 중요한데 지금 대장주들이 얘 에코프로 버티를 이날 관심적으로 넣었어요. 이날 관심적으로 넣고 바로 상승을 이뤘는데 이날 그랬죠. 이제 모르겠다는 얘기가 상승을 내내 여기 이 구간에서는 모르겠다는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모르겠다는 얘기가 하락을 의미하는 거죠. 말하지 못한 어떤 게 있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하락을 의미하는 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버티가 하락을 하는데 솔루스 첨단이랑 동아기업이 오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봉 깨지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좀 차트를 좀 보실 줄 알고 좀 눈치 빠른 분들은 다 매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장주가 죽는데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얘들 움직임을 보면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블루 엠텍은 어떻게 흐를지는 이제는 오리무중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는 종목은 참 괜찮은데 시황에 의해서 떨어져 시황, 태양, 풍력, 재생 에너지들이 전부 다 이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득세하니까 해리스 기대감으로 조금 정책이 유지가 될까 해서 반등을 줬다가 다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누누이. IMT는 이런 건 수익 난 걸로 치는 겁니다. 이날 분명히 매수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 후로 계속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날도 13% 상승했고 이날도 14% 상승했고 뭐 이 정도면 훌륭한 거죠. 짧게 보고 나서 이 정도면 훌륭한 겁니다. 악재에 의해서 떨어진 거지. 그쵸? 이렇게 하락했는데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했다고 해서 아이고 종목 잘못 봤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전 KPS는 계속 시황에 의해서 차트상으로는 지금 한 50%
시황이 50%를 현재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스24는 봉사 문고리 잡은 걸로 해서 이렇게 점상 아까 2번 날라가고 세 번째에서 내려 하락을 했고요. 이제는 못 사죠. 계속 말씀드린 이걸 어떻게 사요? 매수할 수 없는 부분. 데드캣 바운스도 어느 위치에서 데드캣 바운스지. 이 위치에서는 데드캣 바운스를 할 수 없는 구간이고 좀만 더 떨어지면 한 번은 반등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성 파인텍은 이날 뭐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밀렸어요. 그런데 아직은 죽지 않은 모습 괜찮습니다. 이 종목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들어가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이제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충분히 얘기를 했고 한 파동에 의해서 올라가서 관심 종목을 넣고 수익이 나와서 빠져서 한 파동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전부 다 한 파동에 의해서 내려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손실로 치는 게 아니고 이미 수익을 났던 구간이에요. 대부분 이 종목도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종목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구간에서 종목 추천하지 않나요? 앞으로 더 버텨라, 더 사라, 더 버텨라. 근데 계속 내려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까지 여기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옛날에 저 밴드 공부방에서 여기 한 번 얘기했죠. 한 번 하고 이런 상승 얻었었고요. 최근엔 여기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리고 상승 나왔잖아요. 30% 이상. 뭐 이 이상 얼마나 더 차트를 달려옵니까? 아무튼 시장은 정말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한 종목 수익 나면 한 종목 손실 보고 한 종목 수익 나면 또 한 종목 손실 보고 계속 본전치기 하기 딱 진짜 실력자들도 본전에서 조금 더 플러스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개인들은 본전하면 엄청나게 잘하는 거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